안녕하세요. 웨이커 현기종입니다. 네, 12월 24일 화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 기술주가 차익 실현 매물을 보이면서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CDC에서 코로나 환자 격리 기간 단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공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에 그 코인베이스 및 관련 기업들 급락했는데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수는 연일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뭐 S&P 500은 연중에 69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그 상승세가 나흘간 지속됐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를 했고 그래서 그 와중에 다우는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등락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뭐 상승이나 하락이 있지는 않아서 다 보합권에서의 등락이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S&P 500이 마이너스 0.1%, 다우가 플러스 0.26%, 나스닥도 마이너스 0.56%로 보합권 등락 속에 이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이한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급락을 했죠.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있는데 좀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네, 6% 이상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뭐 장중에는 마이너스 10% 가까이 또 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좀 하락 후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 어제 그 CDC에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격리 기간 단축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여기 보시면 네, 원래 이제 10일이었는데 이 단축을 이제 5일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갔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뭐 개발과 승인 그리고 보급까지 어느 정도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이 좀 구축이 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또 격리 기간을 단축해서 사회적으로 경기 여파도 줄이고 사회적인 악영향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유나이티드 항공 다 플러스 2% 플러스 1.5%로 지수 전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비트코인 급락하고 연관해서 코인베이스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급락을 했는데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6.7%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6.6%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서도 이 관련해서 보도를 할 정도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진 거는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그 엘살바도르에서 보안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법정화폐로서의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falling nearly 10% 해가지고 10% 가까이 급락을 했다. 그리고 솔라나도 또 급락을 했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다 보니까 하락을 많이 했겠구나 싶은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왜 급락을 했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자기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약 원화 환산 기준에 약 7조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비트코인 하락이 기업 가치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었고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 혹은 급등 시에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뭐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잠깐 다뤄보면은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펀드 스트리트라고 이제 바이사이드에서 팡에서 넷플릭스를 대체할 기업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들려드리면은 이제 그간으로는 팡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 플랫폼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애플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해가지고 이제 팡이라고 불리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팡에서 넷플릭스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나라는 이야기의 근거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 가상화폐 등 엔비디아 제품이 이용되는 여러 엔드마켓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 높은 입지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거기에 들어가면 원래 넷플릭스가 N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팡의 F, 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애플,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네, 그리고 구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는 팡에서 그 F가 이제 메타 플랫폼스 하면서 지금 티커도 바꾼다고 하니까 망 이렇게 되겠는데, 네. 제가 좀 글씨를 잘 못 쓰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펠로톤도 뭐 개별 기업 이슈 있었는데, 펠로톤 같은 경우는 여기 또
개별 기업 이슈와 함께 또 급락을 했습니다. 펠로톤 이슈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38불, 주당 38불로 하향 조정을 했고, 여기서 그 같이 코멘트가 있었던 게 바이크 제품이 좀 성장세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 되면서 그 실내에서 홈트레이닝 하고 뭐 건강 관리하던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고, 그 소비자들의 펠로톤에 대한 이제 검색량, 뭐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검색량도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점이 좀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그 내년도 가이던스, 이제 펠로톤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시했던 2022년도 가이던스가 있어요. 근데 2022년도 가이던스도 좀 낙관적으로 제시했다고 본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38불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펠로톤 월스트리트에서 목표 주가 나왔던 게 한 75불 수준인데, 얘네가 이제 제시한 게 38불이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목표 주가 제시해서 네,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는 35불 수준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약보합 수준에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는 뭐 그래도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제 또 매드부시에서 나온 코멘트였고, 테슬라의 코멘트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내년도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30% 가까운 뭐 중국 쪽에 수요의 상승이 있을 거고, 뭐 전반적으로는 2021년에는 이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있었음에도 테슬라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이런 뭐 반도체 공급 부족도 해소되고, 뭐 영업 여건도 지금 뭐 중국에서 수요 상승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하는 분위기 하면서 내년도 좋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1,088불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목표 주가 얼마 제시했냐? 1,400불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자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테슬라의 내년도 흐름에 대한 불시나리오, 그러니까 보통 시나리오를 제시를 할 때는 불 베이스 베어 해가지고 가장 좋은 버전, 그리고 뭐 중간 버전, 그리고 안 좋은 버전 해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테슬라의 내년도 영업과 경영 환경이 흘러가면 1,800불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이렇게 40%, 어떻게 보면 40%에서 80%까지 높은 상승세 보일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으로는 이제 무역수지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잠정 주택 매매 원유 재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다 보니까 뭐 경제지표도 이슈 가서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배당 지급 일정에서는 뭐 다나어, 뭐 토르인더스트리, 플로우서브 등 개별 기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뭐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월 마감 앞두고 지금 발표 일정 소강 상태고, 개별 기업 이슈는 오늘 다뤘다시피 계속 있다 보니까 내일도 개별 기업 이슈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